오늘 첫 소식은 결선 투표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애틀랜타 시장 선거에서 안드레 디킨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디킨슨 후보는 결선 투표에 2위로 올라갔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앞서 나가며 전세 역전의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30일 실시된 결선 투표 결과 애틀랜타 시의원 출신인 안드레 디킨슨 후보가 총 득표수 5만 71표로 64%의 지지율을 받으며 제61대 애틀랜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시의회 의장 출신인 펠리시아 무어 후보는 2만 8,572표로 36%의 지지율을 받았으나 낙선했습니다. 안드레 디킨슨 당선자는 최종 결과 발표 후 애틀랜타 시의 차기 지도자로 자신을 믿어준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디킨슨 후보는 범죄율 감소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버켓시의 독립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스와니 시의회 선거의 경우 피트 차펜티어 현 시의원이 607표를 득표하며 574표를 얻는 데 그친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를 누르고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서는 만프레드 그레이더 후보가 460표를 얻어 456표를 득표해 2위를 나타낸 브래드 오덤 후보를 단 4표 차이로 앞서며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새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출현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자 보건당국이 비상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는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몰루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위험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는 특히 고령자 또는 비만,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가 악화될 위험이 있는 성인 확진자일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일 경우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 조치도 함께 권고됐습니다. FDA는 자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연내 긴급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이 내려지면 몰루피라비르는 미국에서 승인된 최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수요일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수의 공화당 위원들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투자 예산안과 연준의 화폐 발행량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수요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수의 공화당원들은 조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연준의 화폐 발행량을 문제 삼으며 앨런 재무장관과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앨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는 10년에 걸쳐 지출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교육과 복지 등 사회 기반 마련에 유익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지난 화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욕 둔화와 공급망 교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당초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1월부터 시작된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은 종료 시점이 몇 달 일찍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의 다음 단계인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소식입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 등 접수 처리가 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 마감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인데 강승환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까지 유권자 등록 현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 마감일이 이제 2022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하고 한 9일 정도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유권자 등록은 1,639명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주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좀 이렇게 증가하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예상 선거권자 수는 10만 1,12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권자 등록 현황을 보면 11월 29일 기준 1,6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외 부재자가 1,538명, 재외선거인은 101명입니다. 또한 영구명부 등록자는 958명입니다. 강승환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좀 발전을 위해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꼭 신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영사는 현재까지 불법 선거운동 적발 사례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측은 1일 김상호, 서상인, 허금자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서상인 위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데이케어 측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며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거나 모든 위로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측의 최은숙 대표는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회원들의 바람이나 건의사항 등을 데이케어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데이케어와 회원들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겪으시는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시고 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 스태프들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있는데 또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가교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첫 확진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마쳤지만 부스터샷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증상은 경미하며 회복 중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951만 5,589명, 누적 사망자는 80만 4,30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4,08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92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8만 6,391명, 누적 사망자는 25,7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501명, 누적 사망자는 1,425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748명, 누적 사망자는 1,68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이내 받은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새변이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모든 승객에게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재검사와 일주일 자가격리를 명령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새 변이 발생국으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8개국으로부터 입국을 일시 제한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엘라베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 감금, 허위 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판결이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입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대북정책 공조,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측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언급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